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지금 경제가 너무나 위기인 거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를 부실 기업이라 했고 부총리께서는 지난 정부가 가장 최고의 부채 증가를 일으킨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기재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 인용 국가 채무 증가율은 평균 9.7%가 증가한 이명박 정부, 7.8%가 증가한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낮은 4.9%에 불과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3년간 비상예산을 편성하게 됐죠. 그랬어도 문재인 정부 5년의 국가 채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0.5% 증가했고요. 박근혜 정부보다 2.4% 정도 증가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채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게 늘어났습니다. 35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막아낸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칭송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지 않나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전 국민들의 합심 노력으로 잘 극복을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네, 미국이 17.68% 늘었고 영국은 20.4%, 프랑스는 15.2% 증가했는데 우리는 6.4%만 증가했습니다. 당시 경제 성장률도 지금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4%였고요.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탁월했다라고 인정하지는 못할 망정 정치 공세, 비난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 채무가 97조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권 연평균 국가 채무 증가 32조의 3배 수준입니다. 코로나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증가율 10%로 코로나 시점하고 맞먹어요. 윤 정부는 오히려 작년 초과 세수 53조 추경에 올해 7월 말 현재 43조가 세수 펑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분식회계는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자금을 150조가 넘게 쌈짓돈 쓰듯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채무를 늘리지 않게 만들려고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에다가 부채를 다 전가시키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꼼수고 분식회계를 노골적으로 저지르는 재정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말 3개 국책은행의 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828조 7천억입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이나 해대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감은 부족하고 엉터리로 왜곡하면서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세계 경제 탓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민생이 아니라 이념이라는 윤등신이 독립영웅 흉상을 철거한다며 난리인데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뉴스토마토에서 육사 독립영웅 흉상 철거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는데요. 반대 65.9, 찬성 22.2로 나와 윤석열 지지층마저 독립영웅 흉상 철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찬성 22.2도 제정신은 아닌데요. 어쨌든 윤석열의 주 지지층인 60대 이상에서도 찬성 25, 반대 58.8로 나왔고요. TK마저 찬성 24, 반대 65.1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 공산주의 사냥하던 철진한 메카 씨가 부활한 건가요? 정권의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메카 씨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철진한 색깔론,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체 웬 말입니까?
홍범도 장군은 해방전에 작고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건국 훈장을 수여했고 노태우 김영삼 정부도 유해 봉환을 위해서 노력했고 박근혜 정부도 잠수함에 홍범도함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듯이 독립군 정신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임을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정부 입만 열면 공산당 타령입니다.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공산 전체주의를 들먹이고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산당 언론을 말합니다. 밀릴세라 국방부 장관은 공산당 가입 경력이 있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우겠다고 난립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가 공산당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저께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대화에서 김관용 수석 부의장이 윤 대통령을 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커먼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이요 구국의 지도자라고 말했는데 어떤 냄새가 납니까? 누가 공산당입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꾸 이념 하느냐, 제가 추론할 때는 아는 게 바닥이 난 거죠. 자꾸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지지율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 논쟁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씀 쓰시니까 제가 다른 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전체주의입니다. 용산전체주의.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수 다 죽이고 진보 다 죽여가지고 그럼 자기 말 잘 듣는 그럼 윤석열 왕국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왕자 붙여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때 보고 많이 놀라셨는데 진짜 이거 왕자를 이루시려는 겁니까? 저는요, 공산전체주의가 불만이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요, 용산전체주의에 저는 불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고 얘기해서 본인은 인기를 얻으면서 왜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드글드글 모아갑니까? 이 이율배반을 해결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싸워서 100점 배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격한 감정을 토해냈죠.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에 나선 야권을 괴담을 악용하는 집단으로 취급한 겁니다. 대통령은 1+1은 반드시 2가 돼야만 하고 그게 사실이고 과학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 산수 개념입니다. 정보와 지식의 상상력이 결합한 디지털 시대는 1+1이 10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80% 오염수 방류 반대는 괴담 탓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와 심리 요소가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오염수가 방류가 됐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내년에 일단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560억인가 되더라고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안 들어갈 돈이잖아요. 그걸 우리나라가 지불을 해야 됩니까? 일본이 했으면 그 방사능 비용 그쪽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에 560억입니다. 30년간 방류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30년이면 얼마입니까? 이 비용을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은 누가 됩니까? 왜 우리가 돼야 됩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거나 그건 아니었잖아요. 네. 최순실이 받고 관리했다는 네. 건데 두 분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범이다 이런 논리를 폈다고요. 근데 그 둘이 부부관계도 아닌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와 윤석열이야말로 가족 경제 공동체로 사실상 공범 논리를 적용하기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끝나고 나면 반드시 수사해서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그 법률을 적용하면 바로 구속된다고 봅니다.